안녕하십니까.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3강에서는요, 절세 상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세팅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4가지 방법은 연령에 따라, 그 다음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분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30 세대가 있고 4050 세대가 있죠. 그런데 2030 세대도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, 손실을 싫어하는 사람,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4050 세대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. 이런 분들을 안정추구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2030 중에서도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4050 세대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. 이런 분들은 수익 추구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 파트로 나누어서 포트폴리오 세팅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2030인데 안정추구형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. 안정추구형은 손실 보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, 위험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죠. 이런 분들의 세팅 포인트는 저축형 중심, 절세형 중심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. 만약에 150만 원을 매월 적립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축형 상품의 80%, 투자형 상품의 20% 배정하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형 상품 비중보다 원금 보장이 가능한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축형 상품 중에서도 비과세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이 좋은 청년 도약계좌에 한 70만 원,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과 대출 혜택이 있는 청년 주택 드림 통장에 한 50만 원, 그리고 ISA에 10만 원, IRP에 10만 원, 연금저축에 10만 원, 이렇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일반적으로 적금 상품인 청년 도약계좌하고 청년 주택 드림 쪽에 한 12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죠. 그래서 대부분 한 80%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ETF나 TDF나 코덱스 200 ETF 이런 투자형 상품에 한 20%만 배정했기 때문에 위험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축형 상품 중심, 그 다음에 ISA, IRP 연금저축은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세 상품이죠. 그래서 저축형 상품과 절세 상품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은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1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2030 중에서는 또 수익 추구형도 있을 수 있죠.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수익 추구형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런 분들은 투자형 상품 중심, 그리고 절세형 상품 중심으로 투자 플랜을 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150만 원을 매월 적립할 수 있다고 하면은 ISA, IRP, 연금저축에 주로 펀드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ISA에 100만 원, IRP에 10만 원, 연금저축에 10만 원,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 투자형 상품에 넣고요. 그리고 투자형 상품이면서 절세 상품이죠.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, 청년 주택 드림에 각각 10만 원, 20만 원씩 넣어서 한 80% 정도는 투자형 상품, 그리고 20% 정도는 저축형 상품에 넣으면은 이런 수익 추구형 투자자한테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4050 세대, 40대, 50대이면서 안정 추구형이신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분들은 안정형 상품, 그 다음에 연금 상품 중심으로 플랜을 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매월 150만 원씩 적립할 수 있다고 하면은 ISA 이런 상품들은 절세형 상품이면서도 만약에 투자 내용이 국채나 좀 안정적인 TDF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크게 위험이 없으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. 그리고 펀드 중에서도 주식이 많은 것보다는 채권이 많은 채권 혼합형 ETF에 넣으시고, 조합 예탁금도 비과세 상품이죠. 보통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에서 예탁금에 가입하면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. 이런 상품에 한 80% 정도 넣으면은 안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. 나머지 한 20% 정도는 연금저축에 넣되 코덱스 200 ETF와 같은 좀 투자형 상품에 넣으면은 물론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면서 연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. 그래서 4050은 곧 퇴직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형 중심의 상품, 그 다음에 연금 중심의 상품으로 계획을 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4050 세대 중에서 수익 추구형 투자자도 있을 수 있죠.
약간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난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. 그랬을 때는 수익형 상품을 더 많이 배정을 해야겠죠. 예를 들자면 ISE 계좌를 통해서 뭐 고배당 ETF에 투자한다든지 IRP를 통해서 TDF 2050, 또 연금저축 상품에 반도체 ETF, 펀드에 뭐 TRF 7030 이런 상품을 넣으면은 물론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죠. 그리고 나머지 한 20% 정도는 안전한 CMA에 한 30만 원 정도 넣어놓으면 3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예비자금 효과가 있고 나중에 혹시 좋은 투자처가 나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 효과가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4050이면서 약간 위험을 부담하되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. 그랬을 때는 이런 수익형 상품에 한 80% 정도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안정형 안 깨지는 상품에 한 20% 정도 비중을 두어서 상품을 설정을 하면은 수익도 추구하면서 퇴직 후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모든 사람들은 투자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. 그래서 어느 전문가가 획일적으로 짜준 그런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매월 투자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자기의 연령대와 자기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.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예시한 포트폴리오를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